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이제 정말 골대녀 한일전 2차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한국팀 멤버 7명이 최종 확정되었고요. 다음 회차 대 일본전 영상이 예고가 되었으니까요. 골 때리는 그녀들 어제 방송분에서는 한일전을 앞두고 약간 예열하는 듯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최종 10명의 대표팀 선수 중에 한 명을 탈락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영표 감독은 서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선수끼리 방 배정을 해주었는데요. 이유정, 서기, 정예인, 김보경, 박하얀, 박지한, 키썸, 허경희, 심으뜸, 김가영 이 최정예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떨어뜨려야 한다니 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최초로 탈락하게 된 선수는 바로 서기였습니다. 마지막이었던 여중학교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서기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몸싸움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도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분전했지만 상대팀의 맨마킹에 고전하며 결국 첫 탈락의 아픔을 겪었어요. 이제 두 명의 탈락자가 더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우정과 김가영, 심으뜸 이 세 명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영표 감독은 아마도 이우정과 심으뜸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탈락자 두 명은 김보경과 김가영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김보경은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표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었죠. 절대적인 존재들인 허경희, 정예인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수비에서 가장 뛰어남을 보이는 박하얀과 박지한, 유일한 점은 골키퍼 플레이어인 키썸,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우정, 독보적 악바리 캐릭터인 심으뜸. 이렇게 최종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은 모두 다 자신의 무기가 한 가지씩 있죠. 하지만 김보경은 특별한 무기보다는 패스, 슈팅, 드리블, 센스 등 전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가진 육각형 선수에 가까운데요. 오히려 이 점이 일본과의 단판 경기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상대가 다른 팀이었거나 장기 리그전이었다면 김보경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선수니까 말이죠. 이영표 감독도 김보경을 탈락시킨 이유를 말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팀 명단이 7명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일본 팀도 기존 6명의 신입 선수가 1명 영입이 되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시로마 미루. 얼마 전 제 영상에서 예상했던 멤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네요. 시로마 미루는 97년생으로 마시마 유와 나이가 동갑이고 일본 아이돌인 AKB48의 멤버였어요. 그리고 한국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과 퀀덤 퍼즐 등에도 출연한 적 있다고 해요. 축구에 대한 능력치는 어느 정도일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일본 팀의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후보로 등록이 될 것 같아요. 일본 팀 마에조노 감독은 경기 중 선수 교체를 그리 잘 사용하지 않기에 어쩌면 플레이하는 장면을 보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쯤 진짜 한일전 매치 예고편이 등장했는데요. 단지 예고편만 봤는데도 정말 엄청 치열하고 흥분이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선수들의 몸싸움이 장난이 아니던데 이미 1차전을 통해 파악이 끝난 만큼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보다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여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양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팀의 선수 명단이나 전술에 대해 좀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이영표 감독은 일본 팀을 대비하는 전술로 선수비 후역습, 그리고 강력한 압박을 통한 빠른 공수전환 전략을 말해주었죠. 일본 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먼저 수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초반 선발 멤버로는 골키퍼의 허경희, 수비의 박지한, 박하얀, 전방에는 심으뜸으로 하여금 일본 팀의 에이스인 마시마 유를 맨마킹으로 붙잡아 놓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정예인이나 스피드가 빠른 이우정으로 역습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기가 조금 안 풀리거나 불리해진다면 키썸을 골키퍼로 투입시키고 허경희를 전방 지역으로 놓는 전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이 강한 일본과 수비가 강한 한국, 이렇게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확률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미 1차전에서 한번 패배를 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박지한, 정예인 등 킥이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분포해 있어서 중거리 슛이나 세트피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팀은 여전히 마시마유 선수가 가장 경계 대상 1순위죠. 1차전에서도 2골을 넣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번에는 해트트릭을 하겠다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마시마유를 보면 뭔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플레이를 펼치는 게 정말 축구의 재능이 엄청나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팀은 마시마유 말고도 팀 전원의 실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마시마와 함께 일본 팀의 핵심이자 실질적 리더인 요코야마 선수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시마보다도 더 경계를 하고 막아야 할 선수가 요코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대 놓치면 안 될 선수가 있죠.
바로 월드클래스의 사우리인데요. 골대녀 리그 득점왕이자 엄청난 스피드와 득점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잠깐 시야에서 놓친다면 큰 불상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우리 전략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한국팀이 상대보다 한 발 더 뛰고 투지와 근성을 요하는 축구를 한다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패스와 기본기를 바탕으로 조직력을 중요시하는 축구를 합니다. 때문에 상대가 하려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경기 내내 질질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막판 약 1분 정도 되는 예고편만 봐도 너무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주를 어떻게 또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이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 마시마 유가 골대녀에 합류를 한다는데 그런 소식도 방송에 나오는지, 첫 경기는 언제가 되는지 등 흥미로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빨리 다음 회차를 보고 싶네요. 이상 포트트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